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인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올랐는데 특히 기관 중에 연기금이 오후 들어서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세를 늘렸었고요. 연기금이 1,703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올해 들어 최대 규모였습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고 1% 이상 오르면서 87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상대 지수가 약세였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올랐고 미국 증시 위축의 요인이 됐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적절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옳겠지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을 분석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일 기관 외국인 순매수가 동시에 들어왔던 유니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는 디램과 낸드,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구분 없이 장비 공급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글로벌 고객사도 다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장비 업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고객사 비중이 28% 그리고 디스플레이 비중이 18% 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업체와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고객사의 투자 집행은 지속되고 있는데 유니셈 같은 경우는 디램과 낸드 모두 10K 투자 시에 45억 내외 매출이 기대됩니다. 공정 난이도 상승에 따라서 반도체 제조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새로운 제조 기술 이후에 유니셈의 점유율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지보수 매출 비중이 20%에 달하는 점도 실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포인트입니다. 스크러버의 특성상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매출 발생은 장비 설치에 비례해서 누적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2015년 영업이익이 86억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017년 영업이익이 28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 자회사인 한국 스마트 아이디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겠습니다. 유니셈의 기초 체력 레벨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과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목할 시기가 아닌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2,600억 원에 영업이익은 4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주력 장비인 칠러와 스크러버가 국내 고객사의 메모리 투자에 따라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실적 기준 PER은 약 8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목표가는 단기 11,0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돋보이는 유니셈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말씀을 주셨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철저한 분석으로 유망주만 골라낸다. 성장주 매매의 신보증수표 김리나. 예, 목요일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셨고요. 또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리나 주임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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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 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을 볼 텐데 어제장에서 7%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 사업 성장성이 돋보인다라는 분석에 어제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두 종목이 모두 일제 올랐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3, 2, 1. 예, 굿 의견, 배드 의견 이렇게 나왔는데요.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수장님. 저만 굿인가요? 예. 네, 그 화장품주가 지금 요즘에 좀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그 IT 그리고 바이오가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장을. 그래서 지금 뭐 식품주라던가 화장품주
이런 그 주식들이 좀 소외가 되어 있어요. 의류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워낙에 중국 사드 여파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었어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피해서 동남아나 일본 항공 노선을 파는 그걸로 지금 극복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파기에는 그쪽 시장과 중국 시장의 아예 그 파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로는 피할 수가 없었고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대형주들 그 사이에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요. LG생활건강은 오히려 그 사이에 역사적 신고가를 갔거든요. 그리고 코스맥스 2015년도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없었는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모습, 20개월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거든요. 만 3년 만에. 그래서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이런 그 대형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완성 화장품 업체라던가 화장품 OEM, ODM 업체의 주가를 보니까 이제 주가가 조금 밑바닥에서 좀 요동을 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바닥 분석의 강세라고 했는데 실적 바닥 분석에 이어서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술적인 내용도 지금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LG생활건강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약간 쉬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든 LG생활건강이든 코스맥스든 자기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화장품주의 반등이 2018년에는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 주신 김리나 연구원께도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화장품주에다가 이제 관심을 좀 줘야 되는 거는 사실상 맞는 말인데 네. 그 안에서도 사실상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선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 쪽에서 매출 성장률이 10% 아래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코스맥스 같은 경우 동종업계에 있는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법인 쪽에서 예상치 못한 성장을 이루면서 거의 30%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다른 동종 업계들보다도 사실상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동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이니스프리라던가 에뛰드 이런 저가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가보다도 이제 단골이라던가 고객 충성도가 조금 낮죠. 근데 이 낮은 게 오히려 낮아서 그나마 꾸준한 매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부진한 성적을 냈다라는 것이 조금 실망스럽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중국 춘절이었잖아요. 어저께 끝났는데 이 춘절을 통해서 지금 중국인들의 좀 소비 심리를 소비 트렌드 같은 걸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중국인들이 지금 소비가 좀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처음에는 장을 봤다면 이제는 백화점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가 오히려 더 고퀄리티가 돼야지만 그들의 좀 어떤 인지도라던가 이런 것을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좀 영업 쪽에서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바닥임에도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바닥인데 매수를 하신다 이건 아니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 매력은 아직 크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크루셜텍인데요. 어제 20% 이상 급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먼저 의견을 들어볼게요. 주식 병합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있고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배드이시네요. 소장님. 짧게 듣겠습니다. 네, 지금 BH라든가 인터플렉스 휴대폰 부품주의 그림을 보면 크루셜텍하고 너무 데칼코마니로 벌어져 있어서 아쉽죠. 옵티컬 트랙패드가 예전에 폰 두들기는 키보드 달린 폰이 있을 때는 유용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지 않아서 밑으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신저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올랐다고 해도 좀 약간 주가에 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월 22일 목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함께 받으실 수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쪽부터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네,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대장주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0.4% 떨어지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흘 연속 약세이고요. 중국 반도체 업체가 애플과 납품 협상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어제 상승세를 보였던 SK 하이닉스는 오늘 다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1.85% 어제 올랐었는데 1%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도 오늘은 소폭 약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올랐었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강세였죠. 연료 전지차의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어제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현대차 오늘은 0.6%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홀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현대모비스가 0.4% 오르면서 주가는 22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떨어지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64% 하락한 2,414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어제 1%대 강세였죠. 연금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오늘은 0.5% 하락하면서 870선 초반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움직임 간략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와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시가총액 1위입니다.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의 콜롬비아 진출 소식이 있었고 어제장에서 강세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1.1% 가까운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이 일제히 약세군요. 바이로메드, 메디톡스, CJ ENM까지 1에서 2%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약세 출발이 됐고 티슈진이 1%대 조정, 포스코 캠텍과 로엔도 1에서 2%대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이어갈 텐데 먼저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월 3일에 주셨던 제주항공이고요. 지금 주가는 상단에서 다소 멈춰있는 분위기인데 여전히 18%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잠시 뒤에 코멘트 들을 거고요. 김리나연구원 종목이 있으십니다. 최근에 넘버원으로 지속해서 말씀하셨던 무림 PMP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단시간에 15% 수익을 냈거든요. 잠시 뒤에 또 의견 들어볼게요. 제주항공부터 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제주항공 주가가 괜찮습니다. 제주항공만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 그 전체 LCC 항공 주들이 다 괜찮아요. 제주항공, 진에어, 그리고 뭐 TA항공은 지금 이제 상장 예정이지만 TA홀딩스 지주회사가 있죠. 주가를 보면 다 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그 두세 개씩 같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을 소개하더라도 그 한 종목이 그 업황 전체를 그러니까 그 업계 1위라고 하더라도 모두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 파이가 있으면 여러 개의 합이 그 업종의 합이니까. 그래서 여러 그 종목의 특징을 합치면 그 업종의 특징이라든가 흐름이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 혼자만 그 업종을 이끌면서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제주항공, 진에어, TA홀딩스의 차트를 보시면 다 전반적으로 물론 하루하루의 움직임, 뭐 시간, 뭐 초의 움직임으로 따지면 다 제각각이겠죠. 근데 이제 중기적인 흐름을 보시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LCC의 성장은 계속된다. 그래서 지금 뭐 대형사도 사실 좋아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그러니까 이게 파이가 줄어들면은 둘만의 싸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해외여행객이 전부 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의 실적도 좋아지고 지금 LCC의 실적도 좋아지는데 LCC의 성장성이 더 조금 크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좀 더 탄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주항공은 지금 18%지만 사실 올해 시작을 했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상승이. 진에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곧 있으면 예단일지 모르는데 굉장히 폭발할 것 같아요. 아마 TA항공의 상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상승은 굉장히 가팔라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항공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다 사고 싶으시다면
대한이나 아시아나의 비중은 좀 줄이고요. 네. LCC의 비중은 좀 더 많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지금 제주항공으로 18% 수익을 내고 계시지만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김민아 연구원님의 종목도 볼 텐데 무림 PMP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온 걸까요? 단기간에 15% 수익이 났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무림 PMP 말씀을 드릴 때 7,000원대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그 7,000원대 목표가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증권사에서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도 나왔고요. 이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는 200%나 넘는 그런 증가를 보였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가는 저평가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무림 PMP가 올해도 좀 이런 수익성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펄프 가격 강세가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될 거로 보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환경 규제 영향 때문에 글로벌 공급 타이트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이 가격대는 상승세는 무림 PMP에게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가 지금 5.6%대로 이 저가 주가에 대비해서 굉장히 배당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매력도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주가 저평가돼 있고 목표 주가 7,000원 유지하겠다. 무림 PMP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가져볼게요. 신섭 소장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10위부터 하겠습니다. 10위는 아시아 종목입니다. 저번에 그 새로 가져온 종목이죠. 아시아 종목은 지금 시장 점유율이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노무바이오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아시아 종목은 코넥스에서 시작을 했고 코스닥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노무바이오와 아시아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정말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코넥스에 있었다 보니 그때는 이제 뭐 코넥스가 예전에는 장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면은 장외시장 사이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서 뭐 1대1로 뭐 쪽지로 해가지고 뭐 만나서 거래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HTS도 구현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뭐 보고서라던가 거의 뭐 코넥스에 대해서는 잘 안 다루니까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으로 옮긴 것이 여러 장점이 돼요. 그러니까 코넥스가 뭐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코스닥만큼의 어떤 위치에 올라서지는 못하죠. 몇 년 만에. 그래서 지금 아시아종목 코스닥으로 온 것은 굉장히 거래량이라던가 이제 뭐 보고서도 더 나올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건데 이제 비교 대상으로 꼽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도 또 좋죠. 노무바이오가 이제 상장되어서 많이 거래가 몇 년 동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종묘 기업이 저렇게 뭐 움직이고 뭐 저런 성향이 있고 보고서를 봤던 이런 내용이구나. 그럼 아시아 종묘도 그 업계 2위니까 뭐 이런 성향을 갖고 있겠구나. 이런 거는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몬산토 얘기를 드렸는데 뭐 몬산토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죠. 사실 뭐 IT 뭐 애플,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주가의 상승을 보신 분들 혹은 아마존 그렇게 폭발적으로 갖고 뭐 미국 다우 나스닥이 급등했는데 몬산토 이제 뭐 신고가를 2018년 1월 달에 돌파했으니 별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이 전체 그 전 세계를 이끄는 이 씨앗 시장의 그 대표 회사인 몬산토의 주가가 일단 신고가를 갔다는 것은 이 그 시장이 좋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노무바이오나 아시아 종묘는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시아 종묘가 시장 점유율은 두 번째인데요. 보니까 작물이 216개가 있고 품종이 1290개가 있어요. 이 숫자로는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종목가 하는 사업이 특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워낙에 뭐 무슨 강남 뭐 도심권 땅값만큼은 안 되겠지만 워낙 평이 크니까 시골에 어떤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씨앗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뿌려야 되면 땅이 많이 필요한데 뭐 뒷마당에다가 다 모아서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김제 시드밸리라고 민간 육종 연구단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2만 1000평 규모 부지를 20년간 무상 임대를 해주는 지금 아시아 종목가 그런 부분을 따냈기 때문에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10위에 위치한 만큼 아시아 종목은 코넥스에서 이제 옮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그렇게 강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흔들림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비교 대상이 별로 없고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지만 거래량도 받쳐주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 지금 뭐 그 급등세가 막 급등락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위는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아세아 시멘트 얘기를 드리면서 아세아 시멘트도 또 편입이 된 종목이죠. 자산 가치가 높은 종목이다 얘기를 드렸고 강남에 가면 아세아 시멘트 큰 빌딩이 있어요. 그 가치가 엄청 클 겁니다. 그리고 한일 시멘트 쌍용량에 같이 보여드렸는데 한일 시멘트가 업계 1위가 됐고 쌍용량의 아세아 시멘트 해서 빅3가 되었는데 아세아 시멘트가 그 전에 업계 7위라고 했죠. 한일 시멘트가 현대 시멘트랑 합병하면서 1위를 공고히 했고 시멘트 업계 인수합병도 굉장히 흥미진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세아 시멘트도 한라 시멘트를 인수하면서 단숨에 업계 3위로 뛰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서로 막 합종 연행, 인수합병 이런 걸 통해서 몸집 불리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거 보실 수가 있죠. 시멘트 업계가 워낙 지금 위기에 들어갔다가 지금 위기가 이제 벗어나면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세아 시멘트도 그 중에 지각 변동에서 어떤 선두주자인데 한라 시멘트가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럼 인수를 했으니까 자기 이제 동생일 수도 있고 같은 이제 한 회사가 됐으니까 챙겨야겠죠. 보니까 보통주 60만 주를 발행을 했어요. 유상증자죠. 693억 원. 근데 이거의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모두 나쁜 게 아닌 게 보통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물론 그 먹튀 기업도 있어요. 마지막에 상장 폐지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조금 땡긴 다음에 이제 그냥 사라져버리는 회사도 있는데 그럼 그건 정말 악재죠. 돈도 없는데 미래 가치를 미래의 성장성을 위한 그 투자도 아닌데 그렇게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근데 지금 아세아 시멘트 같은 유상증자는 지금 한라 시멘트의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고 아세아 시멘트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예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무조건 이제 증자가 된다고 하면 이제 너무 이제 수량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주가가 희석되고 이런 것을 염려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된다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세아 시멘트는 지금 이제 개선을 해서 빅3로 도약하는 과정 속에서 한라 시멘트의 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세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 쌍용량의 주가를 보면요. 역사적 신고가 앞에서 이제 조금 이번 달에 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데 2015년 고점들이에요. 전부 다. 2015년의 고점, 만 2년 만에 도달했으면 그러니까 고점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것, 특히 오래된 고점, 그거는 그냥 심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2년 동안 내가 예를 들어 20만 원에 샀어요. 근데 막 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5년을 기다렸는데 딱 20만 원에 온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물가 상승도 했을 거고, 그쵸? 짜장면 값도 올랐을 거고. 근데 단순히 20만 원이 5년 전에 2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20만 원에 갖고 있었는데 이제 5년 동안 죽어라 기다려가지고 20만 원에 왔으면 팔고 싶잖아요. 그럼 팔고 싶은 심리 때문에 고점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런 미래 성장성을 보고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을 조정을 할 때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멘트주의 주가를 보니까 3위 빅3 업체들이 전부 다 그 고점에서 살짝 쉬고 있는 부분이 이제 구주주들 같은 경우에 조금 팔고 나가고 또 미래를 보는 투자자들은 또 살 수 있는 기회, 이런 어떤 손바뀜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새롭게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달의 조정이 너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위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이것도 보여드렸죠. CJ 프레시웨이, 현대 그린푸드, 신세계푸드 이렇게 다 묶어서 보시면 돼요. 대기업들이잖아요. 다 보니까. 그쵸? 뒤에는 CJ 프레시웨이는 푸드자가 안 붙어 있지만 대부분 이런 식자재 유통업체들은 푸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앞에를 보면은 전부 대기업이잖아요. 신세계, 현대, CJ, 그쵸? 대기업들이 이렇게 식자재 기업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들어서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 반면에 CJ 프레시에는 2월 달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약간 지금 이 사이에서도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놓으면 대기업 식자재 유통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CJ 프레시웨이랑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CJ 프레시웨이가 지난해 가정 간편식에 대한 원료 매출이 전년 대비 200%나 급증했대요. 그래서 24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여기서. 근데 400억 원의 목표 계획을 이번 연도에 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가정 간편식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구나.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라면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지금 봉지라면이 컵라면에도 지금 뒤처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 컵라면 전자레인지에 빨리 돌려 먹으려다가 난리 난 적 있었죠. 전자레인지 폭파시키고 그게 알루미늄 그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용기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가정간편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라면 시장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베트남의 단체 급식 시장도 선점을 했어요. 식자재와 단체 급식 이 두 개가 쌍두마차인데 베트남 호치민 물류센터를 4월쯤 가동 예정이고 그래서 베트남 쪽 또 공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항공은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 대형사만 운항을 하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LCC가 처음으로 취항을 했는데 작년에 제주항공이 처음으로 취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TA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블라디보스토크가 그 북한 나진 그 근처에 있어서 되게 가까워요. 2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제주항공 걸로. 그래서 지금 요즘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토크 패키지.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뚫고 있고요. 또 새로운 부분을 계속 뚫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1터미널 있잖아요. 제2터미널로 대한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거 다 옮겼잖아요. 근데 제1터미널 아시다시피 여객동하고 탑승동 있는데 타신 분들 아시면 탑승동 거 타려면 그러니까 저가 항공은 이제 싸다는 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 트랙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면세점에 들려서 빨리 가야 되잖아요. 여기 저가 항공 타려면. 근데 제주항공은 좀 그 위상을 쳐줬는지 지금 그 LCC 중에 제주항공을 70~80%를 그 여객동에 배정을 해줬고요. 여객동 가까워요. 진에어 50%를 배치해줬고 나머지 이스타, TA, 에어서울이 탑승동에 배정돼서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제주항공은 어쨌든 시기를 봤지만 이런 부분에서 좋다. 그리고 6위는 키움증권입니다. 오늘 바뀌었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수가 105,000원, 목표가 20만 원입니다. 높게 잡았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했어요. 이거는 그 우선주를 나중에 전환할 수 있는 건데 우선주는 그 아시다시피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신에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주주들한테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쟤는 편해요. 왜냐면 새로운 애들이 들어와서 내 의견에 반대하는 거 별로 싫거든요. 기존 주주들은.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냥 배당만 받고 가라. 그 증권사 입장에서도 좋은 게 배당을 좀 많이 주더라도 우리 회사의 그런 그 진로에 뭐 태클을 걸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걸로 등치를 키웠어요. 메리츠 종금증권이나 신영증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요즘에 주가가 지금 다 좋은데 각자 지금 그 도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100년 무료 나온 거 아시죠? 수수료. 하이투자증권인가? 100년 무료예요. 그리고 평생 무료죠. 키움증권도 그런 그 세태, 세태에 따라서 많이 다 바꿨어요. 요즘에 키움 PEF, 키움 인베스트먼트, 키움 저축은행 등 자회사 투자를 통해서 자기 자본으로 그 하는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어서 예전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을 많이 해서 뭐 거래가 많이 늘면은 이제 수익이 는다. 이런 공식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사업 구조를 완전 탈피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공감대를 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의 변신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말해주고 있죠. 지금 신고가를 갖고 10만 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증권업종에서 탑픽으로 봐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키움증권 오늘 새로 가져온 종목들 증권업종의 탑픽으로 유심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5종목 봐주셨는데 제주항공 지금 18% 수익 나고 있고 지난번에 9만 원대 목표 주가 주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유효한가요? 네, 제주항공은 이제 시작이라 이번 연도에도 되게 많이 상승할 것 같고요. 예전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초창기에 상승했던 그런 폭발적인 모습만큼 상승하지 않나. 뭐 먼 미래에는 LCC도 그렇게 좀 고리타분한 업종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되게 세련되고 신선하기 때문에 성장주를 좋아하고 초반에 탄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딱 LCC의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항공이 지금 42,000원대인데 목표 주가 9만 원 이상 보고 계셔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키움증권은 오늘 신규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김리나 연구원님 종목도 살펴볼게요. 10위부터 살펴주시죠. 네, 12 종목은 이제 아이센스라는 기업입니다. 아이센스라는 기업은 이제 혈당 측정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뭐 미국이랑 유럽, 일본 등지 해외 지금 100여 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병원 진단용 혈액 분석기로도 판매가 되고 또 이제 당뇨병 환자라던가 우리 일반 성인들도 자기 스스로 측정을 할 수 있는 혈당 측정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주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센스를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지난해 4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규 분야에서 좀 긍정적인 매출이 이끌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역시나 중국 법인 쪽에서 좀 외형 성장을 통해서 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 생산 공장을 또 추가적으로 마련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 생산 공장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거기서 판매를 하게 되면 원가 절감 효과와 또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 때문에 아이센스의 추가적인 매출 성장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아이센스가 혈당 측정기 판매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사업을 조금 더 다각화하면서 신제품 라인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혈당 측정기가 매출 비중을 좀 줄여야 여기 관련해서 좀 부진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 좀 매출을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부진했을 때 타격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 지금 미국 법인 쪽에서는 이 아이센스가 2018년도 올해죠. 그러니까 면역 진단 제품을 새롭게 상용화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목표로 또 POCT 분야에서도 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아이센스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9위는 이제 슈피겐코리아입니다. 슈피겐코리아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슈피겐이라는 그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가성비 브랜드입니다. 우선 슈피겐코리아를 말씀드린 이유는 예상했다시피 4분기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지금 애플이나 아이폰이나 갤럭시 노트 8의 효과를 좀 단단히 입은 것 같은데요. 이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슈피겐코리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것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슈고 2017년도 지난해 매출은 2016년도 대비해서 거의 1.5배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지금 북미 쪽에서도 좀 균형적으로 성장 중인데 사실상 핸드폰은 계속 끊임없이 출시가 되고 3월 달에 지금 갤럭시 S9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도 감안을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성장 역시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회사인데요. 이 시총 영업이익을 대비를 해서도 한 6배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고 당기순이익으로 보수적으로 좀 이제 계산을 했을 때도 10배가 되지 않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이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온 오프라인 판매를 추가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이 되면서 온 오프라인의 매출처를 좀 확대를 하면서 채널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 관련해서도 휴대폰 액세서리라던가 보조 배터리, 그다음에 핸드폰 액정, 보호 필름 이런 것들에서도 성장세를 나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슈피겐코리아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8위 종목으로는 사이맥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릴게요. 사이맥스는 주로 이제 반도체 웨이퍼 이송용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FPD 관련한 장비라던가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 같은 것도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맥스를 말씀드리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호실적을 거뒀다는 부분이에요. 보통 지금 전망치 거의 부합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 삼성전자가 평택의 공장 2층이랑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이천에 있는 공장이죠. M14 2층에서 지금 자녀분 투자 사이클이 조금 돌았는데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사이맥스가 수혜를 입었던 기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주 덕분에 4분기의 실적이 좋게 나왔고 올해도 이 부분이 좀 역시나 수혜를 입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또 이제 신도 ENC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9월 달에 인수를 했는데 이 신도 ENC라는 회사는 SOC 시설을 짓는 회사에 도로라던가 상하수도 이런 정비를 하고 또 소각장, 매립장 같은 환경 오염 관련한 시설을 또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신도 ENC가 또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을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두 회사가 시너지를 내면서 또 매출이 연결이 올해부터 된다고 하니까요. 사이맥스의 연결 쪽 매출이 외형 성장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국 로컬 반도체 업체 쪽에서도 지금 이 반도체 이송용 장비를 좀 진입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추가적인 성장세 좀 기대가 되고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7위 종목은 코스맥스예요. 아까 전에 저희 리뷰 종목이 아니라 그 특징주 할 때 봤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ODM 기업이죠. 국내외 600여 개 브랜드에다가 지금 화장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저희가 잘 아는 미샤나 클리오 이런 제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에는 로레알이나 랑콩, 슈에무라 이런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해외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우려했던 중국 법인 쪽에서 성장률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색조 제품을 기점으로 굉장히 인기를 이끌면서 신규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법인에 있는 고객사 쪽에서도 물량이 좀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순이익 부분에서 원래는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이 적자 폭이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됐고 최근에 지금 뉴저지 뉴월드라고 법인을 새롭게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코스맥스 USA 코리아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법인과 두 회사가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아무래도 또 미국 법인 쪽에서도 조금씩 매출을 더 늘려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랑 중국 지금 세계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됐다는 부분이고 또 아세안 쪽에서도 지금 지역을 확대를 하면서 아무래도 실적 가식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에 5월 달에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밸류에이션 좀 조정이 되고 PER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고평가 부담이 사라졌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케어젠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릴게요. 케어젠은 이제 세포를 성장시키거나 혹은 증식시키는 그런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의료기기라던가 화장품, 그다음에 건강생활식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역시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률 거의 60%를 달성을 하면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환율 하락에 따라서 평가 손실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실적을 거뒀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해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지난해 9월 달에 지방분해 필러 제품인 프로스트롤레인이라는 것을 유럽 쪽에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 분량이 지금 올해부터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2018년도 동사의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번에도 한번 케어젠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뇨 현자용 음료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식후의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주는 그런 음료인데요. 지금 사우디 의료업체랑 지난 7월에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 부분이 사우디 국가 자체적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은 3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받게 되면은 9월 달부터 신공장을 좀 가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아무래도 실적 성장에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좀 장기적으로도 케어젠에 관심이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리나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봤습니다. 잠시 뒤에 5위부터 또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중에 좀 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컴투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서머너주어라는 게임, 상당히 좀 이 캐시카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서머너주어 게임이 있는데 이 서머너주어 같은 경우가 2017년 4분기에도 상당히 좀 이 시장에서 상당히 경이로워할 정도로 잘 나온 ARPU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왔었고요. 그리고 서머너주어가 다른 게임 업체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서머너주어 이후의 게임들에 있어서 신작 출시가 상당히 좀 지연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가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여름에 스카이랜더스라는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른 게임 업체들의 신작 출시가 늦춰지면서 이 컴투스의 이 스카이랜더스 출시가 상당히 빠른 편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앞쪽에 포진되어 있는 만큼 분명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상당히 오랜만에 출시되는 만큼 비교적 좋은 게임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카이랜더스가 어느 정도만 해준다면은 이 컴투스의 밸류에이션은 다른 게임 업체들만큼 상당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매수 가격은 지금 자리 15만 1,000원 정도에서 상당히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 현재 가격에서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 17만 원, 손절 가격은 14만 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월 13일에는 게임비를 주셨었는데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권 내에 계실 것 같고요. 오늘은 컴투스를 저가 매수 포착주로 주셨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수업 소장의 5위 종목부터 다시 살펴볼게요. 네, 5위 안에도 몇 개 바뀐 게 있어요. 예. 5위는 일단 펄어비스 그대로 가는데요. 네. 검은사막 모바일 28일 출시입니다. 오늘이 22일이죠. 그래서 28일. 이제 드디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뭐 대단하죠. 뭐 나오기 전부터 계속 무슨 몇백만 명이 사전 예약 가입했는 무슨 모든 언론사에서 쓰고 게임 잡지, 게임 언론에서는 더 깊이 침층적으로 다루고, 그러니까 게임에 관심 있고 검은사막 모바일의 팬이 아니더라도 야, 도대체 저 펄어비스라는 회사는 뭐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또 신규 상장식이랑 또 맞물렸고, 그 펄어비스의 김 의장이란 분이 있죠. 어떤 인생 역전 스토리 막 그런 것까지 부각이 되면서 되게 뭐 이야기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펄어비스가 주가 상승도 굉장히 좋았지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엄청 좋았죠. 이게 주가, 지금 주식시장도 좋은데다가 이 게임 업종도 좋았고 게임주 주가에서도 펄어비스가 아주 독보적으로 좋았고 검은사막 모바일에 대한 뭐 기대감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만큼 데이지 않을까 하는 뭐 우려감도 어느 쪽에선 있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낸 것 같아요. 뭐 코스닥 시장이 잠깐 급락을 했을 때도 그 부분이 너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오히려 그게 밑에서 대기 매수자들이 다 끌어올려버린 지금 격이 돼버렸거든요. 보니까 이제 판호라고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판호. 이게 중국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 중국은 기관 이름도 다 어려워요. 여기서 발급하는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데 뭐 이거 다들 노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스네일 게임즈. 이거 뭐냐면은 뭐 샨다 게임즈나 스네일 게임즈나 텐센트 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 영화를 뭐 쇼박스, 뉴 여기서 이제 배급을 하잖아요. 배급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를 제작한 회사는 제작사로 따로 있는데 그 작품을 이제 배급해주는 배급사가 얼마나 배급 능력이 있느냐, 어떤 영화관에 얼마나 꽂아주느냐, 뭐 요런 능력이 또 영화의 흥행에 나오잖아요. 영화가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완성도가 그렇게 없더라도 배급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 또 관객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물론 다 쿵짝이 잘 맞아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스네일 게임즈는 그런 그 배급사라고 보시면 돼요. 왜 중국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물론 펄어비스의 게임이 워낙에 뭐 훌륭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 각광을 받았고, 중국이란 또 시장은 새롭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통한 배급사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판호를 발급받는 즉시 현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토대는 마련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호 서비스가 여기서 막 이것까지 판호가 되게 되면, 허가까지 되게 되면 펄어비스는 이제 중국 시장에까지 해서 또 모멘텀, 그동안 이제 그 잠재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던 이 부분까지 발휘가 되면 주가는 또다시 신고가를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위는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랑 비교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거기다가 이제 텐센트 홀딩스를 하나 또 껴 넣어볼까요? 물론 텐센트 홀딩스가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합쳐도 텐센트 홀딩스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워요. 이거는 카카오랑 네이버가 솔직히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다 뭐 어떤 엄청난 분야를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미래의 4차 산업혁명 분야도 다 되고 있는데, 텐센트 홀딩스도 비슷해요. 그 모델이. 일단 다들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뭐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에서 라인,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주로 쓰지만 텐센트 홀딩스의 메신저들을 중국인들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라던가 네이버가 갖고 있는 플랫폼의 강력함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해요. 근데 텐센트 홀딩스는 그리고 게임도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 네이버랑 카카오도 다 자회사를 통해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 홀딩스의 주가 무시무시하죠. 이건 도대체 몇 배가 오른 건가요? 2012년 바닥부터 대충 한 9배 오른 것 같아요. 9배, 10배. 텐센트 홀딩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고, 카카오랑 네이버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카카오랑 네이버는 지금 신고가를 가기 전에 조금 더디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괜히 사실 제 생각에는 그 두나무 지분, 그것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인 거, 그래서 그냥 올라갔다 빠진 건 그냥 없다고 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2월 달에 카카오 아이 번역 챗봇이 출시가 된대요. 그리고 음성 엔진과 시각 엔진을 탑재한 번역 앱이 출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새롭게 뭐 새로운 그런 사업을 시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는 지금 뭐 설날 연휴 때 보니까 일사용주 70만 명 돌파했대요.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던가 이런 거 다 제친 거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가면은 배틀그라운드 전용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PC방 점유율 40% 돌파.
했으니까 이거는 뭐 PC방에서 되게 강력하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한 액션 스퀘어,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를 하고 액션 스퀘어가 개발을 한 블레이드2, 이게 또 테스트가 돌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배틀그라운드는 뭐 1인칭 총싸움 게임이죠. 그리고 블레이드2는 이름에도 아시다시피 조금 어두운 다크 형태 게임인데, 이 게임도 이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는 게임이고 뭐고 하는 것이 많고, 텐센트 홀딩스의 모델을 따라서 차곡차곡 간다면 결국에는 그 실적도 올라가고 지금 투자한 걸 다 회수하고 주가의 상승에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위는 아프리카TV입니다. 새롭게 온 종목인데요. 일단 매수가 22,000원, 목표가 42,000원입니다. 이것도 높게 잡았는데, 일단 별풍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별풍선에 대해서 지금 뭐 안 좋은 사회적인 얘기들이 많고 그런 사건들도 사실 많았어요. 사회란에 많이 나왔잖아요. 별풍선으로 인해서 아주 안 좋은 범죄들이 많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그 모습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안 좋은 그 태도를. 근데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욕하고 악마의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주가가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TV의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플랫폼 매출인데요. 이 플랫폼 매출, 그러니까 아프리카TV 안에서 결제하는 것 중에 별풍선 아이템 결제 금액이 절대적 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TV가 별풍선 후원 금액의 최대 40%를 가져가는데, 최근에 뭐 문제가 돼서 하루 후원금 3,0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으로 자율 규제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거 뭐 별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아이디 여러 개로 해서 100만 원씩 30번 쓰면 3,000만 원이고. 그런 것들은 뭐 규제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잘 되고 있다는 건데, 뭐 필립 모리스랑 귀즈 모태주를 한번 예로 들어보는 건데, 좀 식품주랑 아프리카TV랑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필립 모리스 유명한 담배 회사잖아요. 미국에서 그 소송 한번 걸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송 건 사람한테만 돌려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하는 사람이 이기면 그 피해본 사람한테 다 돌려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담배나 술, 이런 걸로 질병을 얻었을 때 굉장히 큰 보험 금을 얻어요. 근데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 주가 계속 신고가거든요. 수십 년간. 그리고 그 중국의 귀즈 모태주를 보세요. 이른바 빼가리라고 불리죠. 고량주. 주가를 보시면 이건 뭘 뜻하냐면, 아무리 술, 담배, 악하다고 캠페인을 벌이건 뭐건 주가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TV도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이게 뭐 별풍선의 폐해를 지적하고 굉장히 나쁘다? 그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될수록 아프리카TV는 저렇게 악마의 기업이라고 불릴지언정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냥 영감을 얻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위는 CJCGV입니다. 네. CJ ENM에서 CJCGV로만 바꿨는데, CJCGV가 2021년에 중국 점포수 210개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CJCGV가 조인트 벤처 JV를 통해서 러시아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 있는데요. 2020년까지 33개 극장에 160개 스크린 운영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즘에 블랙팬서 흥행인데 4DX로 보시는 분 많죠. 돈이 좀 비싸긴 해도 굉장히 현실감이 있고, 막 물을 뿌려대잖아요. 의자가 흔들리고. 그런 거 4DX는 좀 비싼데 그런 관에 많이 든다는 것은 단가가 높은 거를 팔면 더 좋은 거죠. 옛날에 그 팝콘 팔다가 이제 나초 팔면 더, CJCV는 욕을 먹으면 더 좋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에서 엄청 욕을 먹고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주가는 좋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를 투자로 돌려보면 좀 다른 세상에 올 수도 있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고, 뉴랑 쇼박스, 배급사의 주가랑 CJCGV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또 눈길을 돌려야 할 때예요. 아까 전에 CJ 프레시엘 같은 식자재 업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화 관련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들 뭐 IT 바이오가 너무 같잖아요. 뜨거우면 이제 업종별 그 키높이 맞추기가 일어나는데, 이 기술적인 모습에서도 도모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CJCGV도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 매수가 73,000원에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위는 또 휴젤인데요. 휴젤을 보시면은 그 메디톡스 대웅제약의 주가랑 같이 보여드리는데, 대웅제약은 지금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신고가를 갔고요. 메디톡스 휴젤은 신고가 눈앞에서 마구 두들기고 있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같이 보는 이유는, 여기 지금 워낙에 여기도 이야기거리가 많잖아요. 지금 메디톡스가 균주 논란을 지금 주장을 했고, 휴젤이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소송을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이 세 명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은 이 보톡스 시장이 너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도업체들이 치열하게 싸우는구나, 이런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3일제약과 보툴렉스 주 판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종합병원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할 거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신임 인사로 휴젤 손지훈 대표가 선임됐어요. 아시다시피 동아약품에서 오셨죠. 그래서 휴젤의 대표로 그 영입을 한 이유는
어떤 그 국제 진출을 위해서. 그래서 휴젤과 메디톡스 대웅제약 다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곧 신고가를 앞두고 있고 보톡스 시장이 치열해서 중국이나 미국 시장에서 휴젤이 약간 2년간, 1, 2년 뒤처지게 출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1, 2년 뒤처진다고 이 큰 파이가 따라가는 속도를 못 따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그 파이 속도가 너무 크게 커지기 때문에 1, 2년의 차이는 다른 나라를 진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의 흐름을 다 같이 보시면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1위 종목으로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요. 이번 주까지는 일단 휴젤이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예, 신일섭 소장님 10종목 모두 봤고요. 김민아 연구원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5위 종목부터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5위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은 2018년도에 1월달에 재상장이 됐던 기업이고 SK디스커버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린케미칼이랑 의료기기 사업을 따로 떼어놔가지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선 SK케미칼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좀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린케미칼 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자회사 SK유아라고 있는데 이 SK유아랑 5월 1일부로 지금 흡수협병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 SK유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플레에스터 원재료이자 또 열 가소성 수지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 원료인 DMT라는 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지금 SK유아랑 SK케미칼이 합병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화학 사업부를 좀 내실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재료와 중간 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과 그 회사를 합병을 해서 생산성 쪽에서 효율화를 좀 더 내기 위한 그런 발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SK유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 기준에서 순현금만 38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형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부분인데요. 2월 12일에 SK케미칼이 사노피에다가 지금 세포배양 백신 기술 수출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지금 총 규모가 1억 5,500만 불 정도가 되는데 이번 계약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사노피랑 계약을 맺었던 거 이래로 지금 4년 만에 지금 계약이라서 아무래도 좀 반가운 그런 소식이었고 지금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고효율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생산 방식이 이 전 기존 제품에 비해서도 굉장히 월등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SK케미칼이 화학 부분에서는 화학 사업부를 내실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따로 백신 사업부를 좀 분할을 시켜서 백신 사업 쪽에서 더 좀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집중을 좀 예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SK케미칼의 전체적인 성장이 좀 가늠이 되겠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역시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4위 종목은 이제 메디톡스입니다. 앞서서 메디톡스 휴젤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는 메디톡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시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모르는 분이 없겠죠. 필러나 보톡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바이오 회사고 첫 번째로는 지금 작년에 7월 달에 제상 공장을 신규 가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산력이 아무래도 확대가 되다 보니까 판가를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죠. 그래서 20%나 톡신 제품을 가격을 인하시켰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을 인하시키면 그러면 매출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기존에 35%였던 거를 50%까지 끌어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를 하지 않고 선진 쪽으로 선진 시장을 자기네들은 노리겠다 했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는 사실상 메디톡스가 거의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차세대 톡신 제품을 좀 가속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엘러간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지금 메디톡스 톡신을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엘러간이 최근에 메디톡스에다가 임상용 제품 제공을 좀 더 일정을 앞당기게 되면 자기네들도 임상 3상 실험을 더 빨리 가속화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메디톡스가 그 부분을 2분기 내에서 샘플을 최종적으로 제출을 할 계획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기대를 좀 더 실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지금 기존의 분말 제형인 메디톡신의 제품 중국 쪽에서 지금 임상을 완료를 했고요. 2월 8월 달에 중국의 CFDA에 판매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19년도 초반에 아무래도 허가가 나고 그다음에 또
또 판매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부분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기술 수출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외형 성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에서 좀 더 상향을 해서 71만 원까지 목표가는 상향하겠고요. 손절가는 59만 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PSK예요. PSK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반도체 패키징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미국 법인을 포함해서 한 11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우선 PSK를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3분기까지 지금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실적보다도 더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기조 효과로 사실 4분기에는 살짝 이제 실적이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매출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요. 성과급 반영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피해가 좀 있었는데 성과급을 지원하는 회사는 당연히 성장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하시면 되고 또 이런 환율 피해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거의 120%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형 성장을 보시면 굉장히 성장성이 다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8년도 올해에도 역시나 실적을 좀 순항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애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는 글로벌에서 거의 1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또 국내에서도 전공정 업체 중에서는 사실 전방 제품이 다변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반도체 업체의 투자 사이클이 다시금 좀 돌 시기가 왔는데 도래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PSK의 경쟁력은 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 주가는 지금 2018년도 저희가 예상한 영업이익 비해서도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개선이 뚜렷한 회사일수록 뚜렷한데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충분히 주가도 안정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위 종목은 지금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제이콘텐트리는 뭐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영화 그리고 방송 콘텐츠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중소회사라면 메가박스가 있고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 부분에서는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공부의 신이라던가 밀회 이런 작품들을 내놨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JTBC 지분은 한 40% 이상 가지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2018년도 올해 영업이익을 순항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극장 매출액보다도 지금 방송 쪽에서 매출액을 좀 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한 60% 넘게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미스티랑 으라차차 와이키키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직까지 시청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미스티와 와이키키 이 드라마는 두 개가 굉장히 색깔이 다르죠. 근데 색깔이 다른 그런 드라마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제작을 함으로써 지금 드라마 쪽에서 지금 기조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드라마 편수를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벌써 2개 정도 지금 사전 제작이 예약이 되어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사전 제작을 할 드라마들은 지금 이미 모두 넷플릭스에다가 선판매를 하거나 혹은 동시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이미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되면 높은 판권의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쪽에서 또 수출이 좀 재개가 될 경우 더 큰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이콘텐들이 지금 많이 올랐지만서도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마지막으로 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바텍은 덴탈 이미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덴탈 이미지 사업부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이 부분은 북미랑 중국 쪽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주력 산업에서 이렇게 고성장이 이뤘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 내에서 고성장을 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2분기에 지금 스마트 기기를 새롭게 출가를 할 계획이니까요. 이 부분은 또 아무래도 기존 제품에 비해서 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 국내에서도 치과형 영상 진단 기기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심 기울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준비해오신 총 10종목씩을 모두 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리나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로 지금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을 보면 오늘의 투자 주체는 개인으로만 잡히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